안녕하십니까.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천부경에 대한 유학자가 풀어본 천부경이라는 책을 써본 신상철입니다. 앞으로 제가 이 천부경을 좀 바르게 풀어서 여러분들의 그 천부경에 대한 의문점을 시원하게 좀 한번 풀어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. 천부경 정해에 대한 신비한 징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, 그것은 제가 이 천부경을 대게 된 동기와 이것을 말하자면 참 신비한 경험을 또 좀 했습니다.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실 같은 집안 사람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대인을 기피하는 이 풍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저도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우연한 기회에 그 우신실님의 천부경 노래를 좀 듣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천부경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좀 시경에 무슨 우리가 옛날 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로 된 그 맛도 있고 시경에 대한 맛도 있고, 또한 그 수리가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정도에 되는 그 수리를 가지고 글을 80일자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좀 아주 신비스러운 글로 봤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, 이거 좀 뭔가 좀 저기한 글이구나 해서 이제 그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, 그 글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도통 제가 봐서는 연결력이 안 되더라고요. 그 뭐 저도 좀 그 한학을 좀 하고 또 뭐 주역까지도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본 저기는 있는데, 뭔가가 이게 그 말하는 것이 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한번 좀 시간도 있으니까 이 80일자를 가지고 한번 체계를 좀 잡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사람이라는 게 그 참 묘한 건지, 저녁에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고 났는데 아침에 뭐 새벽쯤인 거죠. 꿈을 우연히, 내가 웬만하면 이 꿈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납니다. 그런데 우연히 꿈을 꿨는데 머리도 저 하얗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신 분이 어릴 때 그나 보던 그 파만년필이라고 있어요. 그 외국에서 그 들어온 만년필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 만년필인데 그 만년필을 받는 꿈을 꿨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이제 그 식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나쁜 꿈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러는데,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거 공자님이 저한테 이 천부경을 좀 잘 좀 그 해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서로의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잘 좀 한번 좀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 갖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 천부경을,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책을 보면 아는데,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천부경의 80일자를 요새 흔히 들어오는 그 무족자에다가 그거를 잘 정서를 해서 제 서재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매일 좀 의미도 하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애워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천부경 80일자에 시작하는 한번 좀 제가 그러면 천부경 80일자를 2년 저기로 따라서 한번 제가 구성지게 한번 좀 우러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일시무시일 석삼근모진본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함육 칠팔구 운삼사 성안오 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
본심본 태양왕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해서 이 80일자를 애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애우고 나서 보니까 더 좀 글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. 마음을 굳혀가지고 이거를 꼭 한번 좀 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천부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강의를 하는 뭐 유튜브에도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시무시일 석상근무 진본만 가도 나하고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역학에 대해서 기본기가 좀 덜 된 분들인 것 같다. 그런 뭐냐면은 이제 그걸 아주 전제가 딱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부경을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주역만을 가지고 역학 논하는데 사실은 조선조 말 일본 그 동학난 그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일부 김황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역이라는 그 역의 책을 남겨놓고 가셨어요. 그래서 정역이라는 책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 정역을 보니까 그래도 일부 선생님이 그 실마리를 좀 풀어주는 수리를 보는 거를 좀 풀어주는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증산교 그 상생방송에서 조금 그 정역 강의를 좀 꽤나 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면서 이 천부경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의 이 산소를 좀 한번 좀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논산의 그 양촌면에 있어서 일부 선생님 좀 산소를 갔다가 계룡산 그 일부 선생님이 정역을 지으신 뭐 수양 수도했다는 계룡산 그 국사봉회를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 또 국사봉회 정상회를 갔더니 국사봉 정상에 아주 그 무지개가 아주 저를 쫙 비춰주더라고요. 그래서 야 그것도 좀 남들이 모르는 신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걸 본 사람이 세 분이 계셔요.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와서 이 책에다가도 실어놨는데 뭐든지 하여간 신비라는 거는 그 설명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역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글로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또 말로다가 그 뜻을 다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자세하게는 썼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한 11강 정도로 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유림 방송에 이 나가는 것을 이 천부경 유학자가 풀어본 이 천부경 이 강의를 한번 듣는다면은 우리가 8가지 유학자로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한문이 어렵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걸 뭐냐면은 우리가 자신을 못 가져서 그런 거지. 한문도 뭐 영어를 잘하면서 한문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영어보다 쉬운 것이 한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좀 불어주려고 유림방송에 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강의를 11강 하는 거를 한번 잘 드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논어를 보는 거 뭐 우리가 기초적인 경서를 보는 그 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. 그거는 제가 아주 자신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비야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문사철합니다. 그런데 이 선비를 문사철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사철의 경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
과연 유학자로서 문사철 정도가 되려면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. 문사철 정도를 되려면은 천부경을 보았는가? 이렇게 처음에 글을 시작했습니다. 그 흔히 좀 한문 좀 뭐 알고 한문학 박사 뭐 국문학 박사 하면은 문사철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문자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경 정도는 못 봐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7원율시나 5원율시 정도는 질중 알아야 그래도 문자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내가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한시를 짓는 사람은 아마 도에서 아마 10명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습니다. 뭐 대학교에 있는 뭐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저 중문학이 요새 뭐 백화문에서 중문학이 많이 발달돼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옛날 중인 학문입니다. 중인. 그러니까 지금 중문학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우리 선비의 이 문이 다 죽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서울에 올라올 때도 요새 시국이 어지러운데 그 뭐 저 의사들하고 뭐 나라 정책하는 분들하고 꽤나 서로 그 이권 다툼을 하느라고 나라가 선량한 서민들이 좀 괴로울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 의사도 중인입니다. 의사도 옛날에는 그 다 의사들도 중인이고 그러니까 이 문을 안다는 경지는 여러분들 그 문자를 함부로 이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다시피 이 문이라는 걸 안다고 그러면은 시경의 사무사 정도라는 그 글귀는 꼭 명심하고 좌우명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을 논하려고 제가 이 사무사라는 문은 시경의 사무사다라고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왜 이 문을 갖다가 시경의 사무사로 했는지에 대한 그 말이 여러분들 그 공자님도 말했습니다. 시경에 시 300이 일원이 폐지 왈 사무사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를 300 정도는 그래도 짓던지 알아야만이 그 한마디로 모든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0이라는 그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 천부경에는 천지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그 3분법을 따지는데 이 3이라는 수가 굉장히 이 천부경에는 중요한 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럽니다. 우주에 대한 이 우주 만유에 대한 시 백수, 또 우리가 땅에 있는 이 도법자연에 대한 시 백수, 우리가 인간사에 서로 자식이 결혼하면 자식에 대한 축시도 질중 알아야 되고 또 존경하는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만장의 시한수 질정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정도 그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한 백수, 그러니까 인간사에 있는 시 백수 정도는 져야만이 그래도 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내세운다 그러면 저는 그 한시 300수 정도를 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저도 지금 거의 한 250수 정도는 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또 나이도 있으니까 1년에 최소한 15수 정도는 제가 시를 짓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를 진 지가 한 거의 20여 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문에 가려고 문의 경지를 가려고 한시를 꼭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시를 짓다 보니까 한시를 짓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자기가 진 시니까 48, 32, 7, 8이 56, 7원율시면 56자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56자를 가지고 공깃돌 만지듯이 그 한문을 만지기 때문에 그거를 초소로도 써보고 펜으로도 예서로도 써보고 행서로도 써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흔히 요새 절에 가면은 스님들도 주련 글씨를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써놓잖아요. 그거 다 창피한 일입니다. 사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문이 내려간 겁니다. 아래로.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계룡산에 그 동학사를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거기는 계룡산은 여수님들이 많이 계시는 여수님절입니다. 그래서 내려오는 중에
뭐 어느 암자를 들렸는데 그 암자의 글이 그래도 꽤나 붓글씨를 쓴 분이 써놨는데 글을 번역을 해놓은 거를 그 밑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뭐 저 읽어도 모르는 그 말로다가 써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 요새 젊은 애들이 누가 이렇게 한문을 알고 이런 저 불경의 이런 말을 알겠느냐.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여수님이 그래도 저한테 공손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 보내드렸더니 거기다가 그거를 해놓은 거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를 너무 모르니까 이 시를 그 부드럽게 번역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. 그래서 그걸 어거지로 한문만 두드려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시를 보면 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알다 보면 이 우리가 고문 번역하는 게 엄청이 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짓기 위해서는 내 본바탕 자양분에 대한 그 또 뭔가 그 실력이 있어야 시를 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다음 저기가 뭐냐면 우리가 논어를 왜 봐야 되느냐면 이 논어는 사경서에 들어가지만 논어의 저는 핵심은 공자님은 뭐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논어의 그 말을 보면 사실 학문을 하는 경지로 올라가면서 뭔가 다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. 정치도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풍습도 좀 뭔가 이 새로운 인간의 그 덕성이라든가 인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바꿔야 돼요. 그래서 그 우리가 논어에는 사실 솔직히 핵심적인 말이 일일신입니다. 뭔가 하루하루가 우리가 새롭게 이 인간 우리가 이게 좀 변화해야 된다. 그런 거로다가 본다고 하면 논어가 쉽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비록 제자들이 그 공자님 말씀을 들어서 공자왈 이렇게 자왈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그게 더 정감이 가면서 빨리 쉽게 그 터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자님 또 글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공자님 말씀에 좋은 걸 시에다가 넣어서 또 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대개 뭐 성, 도덕 뭐 이런 거 전부 다가 그 인사상 뭐 이런 게 다 이게 다 우리가 이 공자님 사상 아닙니까? 그걸 또 한시에 질 때 거기에 또 옮겨서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어도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대학이라는 거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대학의 핵심의 말은 무작입니다. 무작.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그게 대학의 아주 핵심 좌표예요. 그런 데에서 학문이 크게 되는 것이 대학의 그 핵심 요점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고 중용하지만 이 중용은 신기독이라고 나 홀로 있을 때라도 항시 삿된 짓 없이 비록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짓 하고 뭐 남이 안 보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중용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천부경에 핵심의 사상이 유일하게 가문대 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천부경 마지막에 보면 약간 인중천지라는 말이 있어요. 인중천지. 그래서 거기 가문대 중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천부경의 원류로 내려오는 것이 공자 사상하고 같이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는 공, 기독교는 열십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이제 그 3대 종교의 희통 사상까지 이 천부경에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. 그런데 그 가문대 중자가 천부경에 들어가 있는 이것만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이 중용 사상이 우리 그 유학에서 중요한 게 거기서 또 다시 설명이 됩니다. 이거는 뭐냐면 또 서경을 알아야 됩니다. 서경.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이 무불경이라고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. 이것도 사실은 그 경도 중에 가까운 겁니다. 그래서 넘치지도 말고 모질라지도 말고 항시 그 경이라는 게 원래 아주 그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할 때
너무 지나친 과공도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버리장머리 없이 하는 것도 안 되고 항시 그 상대 어른이라든가 상대 사람 또 어린애라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무불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뭐 서경책도 있고 뭐 주역책도 있고 뭐 여러 책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시를 짓는 교양서로서는 이 논어, 대학, 중용, 얘기 정도는 또 좀 그 뭐 책을 전체를 다 못 보더라도 그 약술된 그래도 그 좋게 빼는 약술된 거라도 한번 좀 보아야만이 우리가 시를 짓는 자양분이 됩니다. 그래서 바로 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300작시라고 써놨습니다. 300작시.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여덟 가지 진시가 한 250수 정도는 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문해 정도 된다 그러면 시 300수는 좀 죽을 때까지 접어야만이 그래도 아 저분이 남겨놓은 시가 그래도 책이라도 남겨놓으면 또 후학들한테 그 시를 짓는 데 도움도 되고 또 그 지역에 그 여러분들 그 이 한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지역의 풍물에 대한 게 그 어른들이 저는 시를 보면은 옛날에 그 없어진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또 이름이라든가 동네 이름, 산 이름, 옛날 지금은 우리가 좀 몰랐던 이름까지도 그 시를 보고서로 찾아볼 수 있는 글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유학의 그 선비들은 한시를 짓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은 여기서 이 정도 설명하는 거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이 역사할 때 쓰는 사 그럼 과연 이 사기사자라는 의미는 무언가? 이거를 또 저기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부경의 핵심의 천부경 글의 사상이 서경에 있습니다. 서경.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 천부경이 서경하고 통하느냐 그러지만 천부경은 벌써 그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6,000년 정도를 보는데 서경은 천부경이 나오고 나서 그 후에 뭐 하은주로 내려가면서의 그 글을 써놓은 거지만 역사를 써서 내려갔지만 사실 그 사상의 원류는 천부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면은 서경을 보는 눈이 또 이건 중국 역사로만 봐야 될 게 아니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이 천부경 이 강의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기사자를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만이 천부경도 풀리고 내가 또 문사철의 이 사회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됩니다. 요새 뭐 역사학자 하면은 뭐 근대사 뭐 이렇게 그 가까운 역사만을 많이 하는데 이 천부경을 알으면은 고대 역사를 보는 눈이 또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산은 제가 서경의 윤직걸중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윤직걸중이 뭐냐면은 우서의 대우무에 나오는 글인데 천지역수 제여궁이 인심유의요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일이 윤직걸중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. 이게 우서의 대우무 정도까지 올라가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,000년, 3,000년 정도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벌써 여러분들 이 서경에 이 천부경하고 서로 뭔가가 이 통하는 글이 있다는 거 이거가 대단한 겁니다.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윤직걸중이라는 그 중자가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. 이 중자가 바로 천부경의 아주 그 핵심적인 이론 전개의 유학의 그 이론 전개의 글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서경도 좀 한번 이 천부경을 알기 위해서 좀 한번 봐야 되겠구나.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박 올 것입니다. 그래서 사를 알려면 그래도 서경 정도는 봐야 된다. 그 다음에
서경 정도는 보고 나서 여러분들 그 군자 시중 칠영 명시라, 이게 뭐냐면은 이 옛날에 우리가 황제나 임금 정도의 그 위상이 된다 하면 때에 대한 시중을 잘 알아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책력입니다. 책력.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정추면 달력 하나씩 얹고 걸어놔야 되잖아요. 그것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아주 군자나 이 통치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책력이었습니다. 그래서 칠영명시라고 하잖아요. 그 역을 잘 다스려서 때를 밝히라. 그러니까 이 칠영명시가 바로 여러분들 모든 그 경제생활, 농업생활, 상업생활을 부드럽게 통합시키고 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군자 시중, 그러니까 황제나 임금으로서 꼭 갖춰야 될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자 또 책력을 또 발견해서 주지 않습니까?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갖다 섬기다 보니까 중국에서 준 책력을 갖다 쓰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난다고 하잖아요.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책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서경에 들어가 있고 또 서경에서 또 천부경에 또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라면은 이거를 잘 알다 보면은 뭔가 후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후진을 위해서 올바른 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왕조실록을 기록할 때도 거기에 때에 맞게끔 편년체냐 기년체냐 이 체를 가려서 거기에 아주 나쁜 건 빼고 뭐 좋은 것만 올리고 그러지 안 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막 그 당시에 좋은 입맛대로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기록하는 그 관리를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. 사관. 예, 문사의 사. 그래서 그분들은 직간직필이라고 그래서 임금한테 간하는 것도 남들이 좋은 소리만 하지만 자기는 그 거북한 소리라도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모든 저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간했고,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을 정도가 후에 되더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쓴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지금 세계 그 문화자산에도 들어갈 정도로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그래도 정확하다고 그런 말을 지금 그래도 듣지 않습니까? 그것은 바로 다 문사철에 우리 그 사관들이 그 정신이 올바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 문화의 그런 세계적인 거로다가도 들어갔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잊어버린 그 정신을 지금 찾는다고 그러면 이 문사철의 사도 엄청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1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